저것을 가끔 이제 말하다 보면 이렇게 툭 하고서 이게 실체가 나오는 건지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1대1로가 성공했대요. 나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 근데 중국의 1대1로는 죽어도 가는군요. 성공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1대1로가 엄청난 게요. 1대1로가 2013년에 시작했는데 네. 그냥 액수로만 치면 중국 정부를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조 달러가 투자돼 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1대1로가 성공했다. 2조 달러 들여서 지금 그걸 전부 다 바깥에서는 데트 트랩이라 그러잖아요. 스리랑카 작살났죠. 파키스탄 작살났죠. 지금 차례로 다 작살나고 있거든요. 그 큰 돈 들어온 데들 아프리카 다 작살났죠. 그리고 그게 미국과의 국제 군사 지정학에서 중국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긴장을 일으켰잖아요. 어마무시한. 결코 슬기로운 정책도 아니고. 아마 등소평이 조 교수한테 묻고 싶어. 등소평 살아있었으면 저런 짓 했겠어? 저게 이제 시진핑이 2013년에 자기가 정식으로 국가 주석이 되자마자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한 건데.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1대1로 아시죠? 그거 성공한 거 아시죠? 이러면서 막 사회자를 밀어붙이니까 사회자도 급당황해서 그랬나요? 이런 식으로 답하잖아요.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이 양반.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패배주의를 가르쳐요. 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뭐 독하고 뭐 아주 뭐 그 스마트한 데가 있으니까 아주 열정과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엄청 살벌하게 움직이니까 뭐 그렇게 잘 갈, 그 걔들 세상에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한중간의 30년의 반성할 점이 뭐냐? 저는 그거라고 봐요. 기술 경쟁력과 산업 경쟁이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어디가요?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기술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있다고요? 떨어져 있다고요? 더 이상 중국의 대결이. 예. 여기서 보면 이제 한국은 중국에 비해 기술과 산업이 너무 뒤떨어져 있다. 조만간 미국도 뒤떨어지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이어지거든요. 미국은 얘기하지, 한국은 분명히 얘기해요. 뭐 그래서 야, 이 양반은 좀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저항해도 소용없고, 얘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꽤 잘 운영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이에요, 얘기가. 그 관점이 굉장히 물질주의적이에요. 이 조 교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현대 문명이 뭐냐에 대해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이 조 교수는 현대 문명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산업기술, 과학, 이게 현대 문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 문명의 기초는 정신입니다. 그 뿌리가 둘인데 하나는 르네상스고 하나는 프로테스탄티즘이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400년 전, 산업혁명은 보통 이제 18세기 중엽을 봅니다. 예, 이제 증기기관 나오고 이걸. 이제 400년 전이니까 14세기 중엽이죠. 14세기 중엽부터 이제 르네상스에 싹이 트는데 그 첫 신호탄을 저는 이 르네상스 쪽에서는 이 단테의 신의 코미디, 그러니까 신이 안배한 해피엔딩. 저게 이제 지옥이 인간에 대해서 복수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인간의 정화 과정이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치부책 써갖고 인간을 과학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깊은 그런 신앙적인 고백인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라면 잘 아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의 후기에 들어가면 이제 꽃이 피우죠. 그래서 갈릴레오의 이제 갈릴레오가 이제 그러니까 지동설을 만약에 라틴어로 식자들을 위해서 대충 논리적으로 썼으면은 그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당시 피렌체의, 그러니까 플로렌스의 시정 잡배 언어인 플로렌타인 이탈리언, 그러니까 피렌체 이탈리아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그러니까 지동설과 천동설 두 개의 세계관 사이의 대화. 그래서 다이얼로그, 대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디알로고예요, 저게.
그런데다가 이제 갈릴레오가 또 실험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망원경 제작 방법을 공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네 손으로 망원경 만들어서 네가 관찰해봐. 그러면 이게 지구가 움직이는지 태양이 움직이는지 네가 바로 알 수 있어.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제 교황 쪽에서 교회에서 이제 잡아 죽이겠다고 덤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 예, 저것도 굉장히 아주 그 특이한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수들의 그 게임을, 정치 게임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이게 그 사회 최상류층, 초상류층, 권력을 주물럭거리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거야. 라고 폭로를 해버리고, 이게 폭로 문건이거든요, 일종의.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떡하니 다른 사람 다 알게 시민들 전체 무장을 하는 공화국적인 무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한 거를 하고요. 무장을 하게 되면 시민이 투표를 하게 되고 공화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더 약 올린 게 뭐냐면은 그 상대방 입장에서 거기다가 다 아마 메디치가에 보내는 거였을 거예요. 그 군주론 앞에 보면 헌정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식비식 웃음이 나오는 게 그 헌정사도 상스럽게 짝이 없는, 말하자면 그 피렌체 이탈리아어로 썼었거든요. 아, 지가 말이에요. 책을 한 권 썼걸랑요. 예, 이게 말이죠. 우리 높으신 나리들께서 서로 어떻게 딜쳐가면서 정치 노름 하시는가 제가 아주 그 원리를 낱낱이 밝혔구먼요. 그래서 여기 한부 따로 뽑아서 바치니께 널리 좀 보시고 네, 한번 해량해 주시옵쇼. 뭐 이 정도 어투예요. 말하자면 그 어투가 그건 라틴어로 쓰거나 그리스어로 써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 플로렌스 이탈리아어라는 게 사람들이 보면 그런 말이라고. 아까 저 디바인 코미디도 플로렌스 이탈리아어입니다. 그래서 저 신리에 안배한 코미디를 읽으려고 영미의 시인들 중에서는 플로렌스 이탈리아어를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상스러운 말로 시정 잡배어로 그 사회 초상류층의 내밀한 권력 게임의 비밀을 폭로를 하면서 그 상스러운 말로 헌정사까지 써서 붙였으니 저게 얼마나 미운 털이 박히겠어요. 정말 개꼴통짓이죠. 저게 르네상스 정신이에요. 진실이 뭐냐? 진실 존중의 정신이에요. 진실 존중. 르네상스의 정신은 인간 존중이 아니에요. 진실 존중이에요. 인간이나 진실이나 너 뭐 택할래? 그러면 진실 택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실존에 관한 깨달음이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잖아요. 이것도 이 무렵이라고요. 위클리프가 영국에서 14세기 사람인데 저 사람 아주 유명한 말 하죠. 뭐냐면 나는 소를 모는 그 목동 어린애가 대죽을만큼이나 성경을 깊게 이해하는 그런 세상을 원한다. 그런 말을 해요. 예. 굉장히 그 훌륭한 말을 남겼고요. 나중에 야, 저 인간이 정말 사고친 인간이었구나 해갖고 영국 카톨릭에서 아직 그 국교가 되기 전에 위클리프의 묘지를 파헤치고 뼈다귀를 꺼내갖고 토막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프 아래에 있는 게 후스죠. 예, 후스는 이제 그 당시 중부 유럽의 중심 도시인 프라하의 신학대학 교수인데 저 사람은 15세기 사람이죠. 16세기에 이제 종교교육이 팍 튀는데 15세기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100년 전쯤. 아마 100년인가 200년 전쯤 될 거예요. 저는 15세기로 기억합니다. 100년 전. 예, 그 면제부 판매 반대하다가 네, 화양발독에서 불타서 죽죠. 네, 그래서 그때 불타서 죽는데 이제 후스 고생시키려고 네, 그 장작불이 활활 타지 못하게 이제 훈제를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보다 못한 할머니 하나가 나서가지고 그 불을 뒤적여서 불길이 활활 타오게 만들어요. 훈제가 오히려 그럴 때는 이제 빨리 타서 죽는 게 최고니까. 그러니까 그때 불길이 확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제 고맙다는 뜻에서 참 그 단순하고 못 배운 사람이 오히려 더 성스럽구나. 그런 말을 외치죠. 그렇게 유명한 말입니다. 상타 심플리타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그림은 이제 마틴 루터죠. 예, 루터가 1521년 버름 정교회의에서
네, 그 유죄 선고 받은 다음인가 유죄 선고 받은 직후에 외치는 거죠. He stay here, go to help me. 그러니까 하나님 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외치는 그 장면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위에 있는 분은 이제 틴데일이죠. 예, 영국 그 종교개혁의 블루프린트를 다 그렸는데 그 바람둥이 헨리 8세가 이제 종교개혁에는 뜻이 없지만 그 잿밥이 먹고 싶어서 즉 마누라 바꿀 욕심에 종교개혁을 그리고 이제 그 카톨릭 그 재산 뺏을 욕심에 종교개혁을 밀어붙이죠. 그러니까 이제 표절을 한 거예요. 틴데일의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표절범들이 다 그렇듯이 틴데일을 국내에 안 불러들이죠. 그리고 이제 틴데일은 그래서 벨기에 언저리, 네덜란드 언저리에서 떠돌다가 아마도 헨리 8세의 정보 공작에 의해서 그 신원과 행방이 가톨릭 쪽에 알려져서 가톨릭에 붙잡혀가지고 화형말뚝에서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쪽은 이제 켈빈이죠. 까뱅. 스위스의 그 장로교 체제, 그러니까 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체제를 만들었고, 그 켈빈의 그 장로교는 다른데 어떤 데보다도 영국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영국의 국교는 처치 오브 잉글랜드 아니에요. 잉글랜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그걸 안 따라가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 체제를 들여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프레비스테리언이라 그러죠. 장로교가 크게 발전을 하죠. 그게 이제 굉장히 계명적이고 진취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프린스턴 대학이다 그러면 거기 좀 너무 백인 중심주의적이고 좀 너무 좀 보수적이야라 그러지만 그게 이제 장로교들이 만든 대학이어서 그 전에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우남 할배가 거기 다니셨을 때는 가장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대학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네. 자, 이런 것들이 현대 문명의 정신적 뿌리란 말이죠. 현대 문명이 물질이 아니에요. 그 현대 문명 물질이 아니다. 예, 제가 오늘은 우리의 그 푸른 눈의 국부라고 불리죠. 네, 호머 헐버트, 우리 호머 헐버트 박사의 그 이야기를 몇 개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호머 헐버트에서 오늘 인용하고 싶은 책은 The Passing of Korea.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완전 번역본이 있는지 없는지는 찾아보지도 않았고요. 보통 이제 말을 할 때는 대한제국 멸망사라고 해요. 우리가 제목을 옮길 때. 근데 아닙니다. 읽어보면 대한제국의 멸망사가 아니라 한국 민족의 멸망이에요. 한국 민족의 멸망이에요. The Passing of Korea. 민족을 얘기하고 있지 조선 왕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루고 있는 사건들은 조선 왕실이 멸망해가는 과정인데 포인트가 민족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의 첫 문장이 이것입니다. 하나의 민족의 멸망은 애절하다. There is always a pathos in the passing of a nation. 하나의 민족의 멸망은 애절하다. 특히 그 민족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 뿌리가 아련한 신화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특히 그 민족이 주변 다른 민족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찬란한 성취를 이뤄냈던 경우엔 더더욱 그렇다. 참 눈물 나는 문장이에요. 처음 첫 패러그래프가 저 책에. 자, 그러니까 조 교수의 관점은 현대 문명의 핵심이 존엄한 개인 실존에 있고 그러한 개인들이 자치를 하는 그런 자유공화국에 있다. 그게 현대 문명의 핵심이다. 그런 화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조영남 교수가 보는 현대 문명은 산업과 기술뿐이죠. 우리에겐 푸른 눈의 국부라 부르는 분이 있죠. 네, 아까 호머 헐버트.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을사늑약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죠. 2006년에 너무너무 슬퍼서 한국 민족의 멸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책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한 두세 패러그래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서문의 끝부분입니다. 현대 문명의 본질을 정신으로 문화로 파악하고 있는 게 명확해요. 이 책 서문 서문이라기보다 문제제기, The Problem이라는 첫째 챕터가 너무너무 좋아요. 서문하고 첫째 챕터 이거 반드시 읽어보세요. 이건 바로 이 까닭에 한국 민족의 운명이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다. 정말 이게 기막혀. And herein lies the pathos of Korea's position. pathos라는 건 이제 안타깝다. 막 가슴이 찢어진다, 비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일제의에 지배당하는 신세로 전락했는데 기껏 잘해봐야 일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까지만 배우는 것이 최선이 되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지? 이 얘기예요. 앵무새, 일본을 앵무새로 보는 거예요. 일본은 현대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정신세계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동도서기, 서방의 산업과 기술을 흡수하면 그게 현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막 내달렸다라는 그런 그 뜻의 그 서술이 앞에 쫙 있어요. 일본은 앵무새다 이거야. 패럿이다 이거야. 인간의 언어를 흉내내는 앵무새다 이거야. 그 앵무새한테 지배당하는 한국인은 그러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게 배울 수 있는 게 그 앵무새가 가르치는 인간을 흉내내는 앵무새를 흉내내는 존재가 한국인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lying as she does in the grip of Japan. 그러니까 일본의 손아귀에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she cannot gain from that power. 일본이란 열강으로부터 more than that power is capable of giving. 일본이란 열강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은 얻어낼 수가 없다. Nothing more than the garments of the West. 일본이란 열강 자체는 서양을 껍데기로 흉내낸 거다. 서방을. She may learn science and industrial arts. 한국인들은 이제 일본의 치하 아래서 일제가 흡수한 과학과 기술을 다시 흡수할 수는 있겠지만 but she will use them only as a parrot uses human speeches. human speech. 앵무새가 인간의 말을 흉내내듯이 그냥 흉내내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바뀌어. 그런데 더 슬픈 거는 한국인이 그거 이상을 할 수 있는 민족인데 왜 거기까지 못한 신세가 돼버렸냐. 꽝! 에라이 빌어먹을 꽝 이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문장. 그런데 한국에서는 부분적이나마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화려한 절이 있던 곳에 학교와 교회가 들어서고 기독교의 힘이 과거로부터 면면이 전해져 온 소중한 관습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도 사람들을 내면으로부터 바꾸어내는 일들이 한국에선 종종 벌어지고 있다.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만 아무튼 간에 이런 그 서방과 현대 문명의 어떤 본질적인 그 정신적인 것이 한국에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 이거 일본이 현대 문명을 흡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 지금 한국선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제에 장악됐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 이 얘기에 계속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힌 농부가 서방의 문화와 근본 가치를 발현하는 유일하면서도 진정한 길을 증명하는 케이스들이 한국엔 종종 있다. 정직성, honesty, 타인에 대한 동감, sympathy, 희생정신, unselfishness 이와 같은 서방의 문화와 근본 가치가 서방이라는 딱지를 떼고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 한국에선 종종 벌어지고 있다. 서양식 연미복과 중절모 없이 그 농부는 자기가 그것이 서양 문명, 현대 문명의 핵심 윤리 코드, 핵심 정신 코드라는 것도 잘 모르는 채 그냥 자기 것으로서 우리한테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지만 빌어먹을 놈의 조선 왕조에 의해서 억눌려 있던 것 수이 그냥 발현하는 것으로서 그 농부는 그걸 해낸다 이거예요. 조선의 삼배옷으로 몸을 가린 남루한 농민이 이 고귀한 가치를 증명하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다. 이게 진정한 동양의 부흥 아닐까? 우리 서양 사람들은 동양인에 의한 재앙이 덮친다. 황화, 옐로우 페럴, 황화가 덮친다고 호들갑 떨지만 진정한 황화는 하나뿐이다. 대포와 소총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이 없는 상태에서 대포와 소총으로 중무장하는 것. 이것이 황화다. 이것만이 황화다. 핵과 스텔스 전투기와
탄도미사일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이 없는 인민해방군과 중국 공산당이 그것으로 중무장하는 것. 그것이 인류의 재앙이다. 똑같은 문장 아니에요. 조 교수님. 지금 이거 똑같은 제가 이때까지 저는 최근에 들어봤어요. 이 호모 헐버트의 책을. 그리고 무릎을 쳤어요.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서 이 양반의 책을 이때까지 못 봤냐. 이 양반도 저랑 똑같더라고요. 현대 문명은 산업혁명 있기 전에 400년 전부터 정신의 혁명이 있었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보면. 그래서 저의 독창성은 이제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호모 헐버트의 두 번째 제자 겸 두 번째 동지가 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아니면 제자의 제자 돼야겠네. 그래야 족보가 안 꼬이겠네. 첫 번째 제자 겸 첫 번째 동지, 평생 동지는 우남이니까 아무리 제가 기어오르고 싶어도 제자의 제자, 예, 무협지의 사조로 제가 못 받들어 모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 조영남 교수 스타일의 사나운 물질주의, 서방 현대 문명을 이제 말하면 이 그 정신과 가치의 측면이 아니라 그냥 순수히 기술과 뭐 산업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네, 또한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서방과 현대 문명 삶을 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 조 교수님 잘 아실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그 헌법 체계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거를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언급이 없는지. 이게 근본적인 문제들이거든, 이런 게. 심하게 말하면 조영남 교수의 관점은 매우 사나운 물질주의죠. 세상에 그냥 산업과 기술, 즉 물질뿐이란 거죠. 근데 이런 관점이 일제와 많이 떨어져 있나? 안 떨어져 있어요. 스탈린과 많이 떨어져 있나? 안 떨어져 있어요. 모택동과 많이 떨어져 있나? 안 떨어져 있어요. 히틀러와 많이 떨어져 있나? 안 떨어져 있어요. 이 사나운 물질주의. 그래서 저는 조 교수 관점을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